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지난 주말에 게시판을 보면 이거 10만원이 이번 주에는 넘어갈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돼요, 이런 얘기들로 도배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이 땅 하고 열렸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에코프로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알테오젠도 바닥에서 다시 튀어 올라가고, 무슨 이야기냐면 2차 전지와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코스닥이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다는 뜻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코스피가 올라야 되는데 왜 코스닥이 올라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언제 올라가죠? 남들 다 올라가는데 왜 두산에너빌리티만 못 올라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뉴스가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흐름의 연속성은 주초 체크 포인트라는 뉴스가 있어요.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코스피가 5000P를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외국계 펀드 매니저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코스피 쪽이 자금이 너무 많이 올랐네? 그럼 여기서 비중을 좀 줄인 다음에 코스닥으로 이동을 좀 해야겠네?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너무 많이 못 올랐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 코스피의 상승세는 어느 정도 멈추고 코스닥으로 이동한다라는 느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 코스닥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순환테크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두산에너빌리티에만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내용인지 이해하죠? 그래서 당분간은 코스피 쪽은 조금 움직임이 둔화될 거고 코스닥 쪽에서 미친 듯이 투자가 나올 거고 그 중심에 뭐가 있다?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거 간단한데 잠깐만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죠? AI의 발전이죠. AI의 발전에 의해서 AI가 발전하네? 그러면 반도체 많이 쓰겠네?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겠네? 데이터 센터에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네? 두산에너빌리티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AI의 발전은 피지컬적인 발전으로 인한 거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AI가 발전하네? 로봇이 발전을 하겠네? 그래서 로봇 쪽으로 자금이 이동이 되는 거고, 로봇은 뭘로 움직입니까? 2차 전지로 움직이네?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순환거리는 나중에 또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AI가 발전하네? 그러면은 AI의 발전에 의해서 뭐가 발전한다? 바이오가 발전한다. 그래서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초반에는 뭐예요? 피지컬 쪽으로 들어가죠. 반도체, 에너지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은 그 이후에 AI가 발전된 이후에 AI를 가지고 무엇을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로봇,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이쪽으로 지금 자금이 순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안 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동시에 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쪽이 올라간 다음에 다시 좀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 이쪽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얘가 너무 또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또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 얘 쪽으로 또 자금이 이동하고 핑퐁 핑퐁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는 분들 화면 두 번 톡톡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뜻이 뭐냐면,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두산에너빌리티가 10만원을 넘어갈지 말지에 대한 거기에 오로지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 여기서 10만원까지 올라가봐야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의 심리는 이거예요. 10만원이 되면 팔아야지가 감춰져 있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아무 생각 없죠. 10만원이 정작 달성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불안합니다. 떨어질까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기 투자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도 불안해요. 여러분은 항상 불안할 겁니다. 이거 못 넘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생길 거고, 넘으면 넘었다고 불안할 거고, 계속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이 계속해서 불안하니까, 무언가 절대자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종교가 망하지 않고 발전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면 굉장히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종교처럼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장기 투자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털리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스트레스 덜 받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조언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채팅방에 많이 들어오시면 도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채팅방에 오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첫 번째 댓글을 보시면 저희 채팅방에 오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요 링크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채팅방이라고 메시지 남겨놓으시면 저희 텔레그램방 링크가 나가게 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목적은 두단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엄청나게 올라서 여러분들한테 돈벼락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목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스트레스 안 받도록 잘 버틸 수 있도록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간의 테크닉이 들어갈 겁니다. 테크닉이 뭐냐면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비중을 줄여야죠. 그래서 많이 올랐다 비중 줄이고 또 내려오면 비중 늘리고 다시 올랐다 비중 늘리고 이런 식으로 비중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여기서 전량 매도 여기서 전량 매수 여기서 전량 매도 이런 식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누가 그걸 압니까? 절대 알지 못하죠. 다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어느 정도 성과를 계속해서 내는 방법은 비중 조절입니다. 비중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털리더라도 여기서 나 여기서 좀 팔았는데 이렇게 내려왔네? 그러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많이 듭니다. 내가 1억이 있어. 1억을 넣어놨어. 이게 1억 1000이 됐어. 너무 좋아요. 1억 5 됐어. 굉장히 털리죠. 쫄려요. 근데 1억 1000에서 5천을 매도했어. 절반을 매도했어. 다시 내려왔어. 다시 5천을 사.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하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 그래서 돈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 돈을 넣어서 이게 빠졌을 때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배포를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장기 투자를 할 때는 배포를 넘어가는 금액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내 스트레스 조절이 가능한 종목으로 갖고 가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고 쳤을 때 이 여자와 내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 안 싸울 수는 없어요. 반드시 싸우겠죠. 다만 이 여자와 싸웠을 때 내가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 수준, 스트레스가 회복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장기적으로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여자랑 싸웠는데 굉장히 불안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못 살겠어, 이런 느낌을 받으면 어때요? 그건 올바른 배우자 선택이 아니셨죠. 비슷한 겁니다. 인생사 다 비슷한 거예요. 내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에 걸맞지 않은 자금을 넣어서 그에 걸맞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장기 투자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주식은 장기 투자를 해야지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여기에서 사서 여기서 팔아야 맞는 거고 중간에 비중 조절하는 거지. 이거를 여기에서 사서 100% 사서 여기서 100%를 판다는 건 불가능한 전제라고요. 뭐 한두 번은 가능할 수 있겠지. 근데 주식 뭐 1, 2년 하고 말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중 조절,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그걸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영상으로는 이걸 못 해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유튜버가 아니고 오로지 소비자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제가 유튜브로서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고 쳐요. 여러분 여기서 비중 조절합시다. 여기서 일단 매도 절반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악플이 달립니다. 사람들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라가잖아요. 근데 비중 조절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또 다시 사서 여기서 팔고, 이게 100%의 프로가 아니라 여기서 비중 조절하고 비중 올렸다가 비중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비중 조절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반 매도 이러는 순간 이제 악플 달리고 사람들이 내 영상 안 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도하라는 얘기를 절대 못해요. 그 애널리스트들도 조건의 이야기들은 절대 못하잖아요. 오로지 좋다. 최악의 경우가 뭐예요? 중립 의견을 내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최악의 의견이거든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하라는 이야기, 비중 조절합시다라는 얘기는 영상에서 절대 못합니다.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이해하시는 분도 화면 2번 톡톡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의 이 매도 사인도 좀 듣고 싶다, 냉철한 매도 사인 듣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희 채팅방에 오시면 제가 매도 의견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매도 의견을 낼 때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매도 의견을 낼 때가 어떤 기준으로 보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상승할 때 이 상승 힘이 분산되는 경우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로지 내용만 봐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야 트럼프가 발전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래?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가겠네. 중간 생략 과정이 있죠. 호재성 재료가 나왔어.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겠네. 이 중간에 뭐예요? 주가를 올리는 놈이 사줘야 올라간, 이게 가장 핵심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재가 나왔네, 얘네들이 살까? 라는 질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여기에서 외국인이 주력이거든요. 기관은 상대적으로 세지를 못해요. 기관 보이죠?
기관은 상대적으로 외국인보다 변동폭이 작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 요율이 좀 작아요. 그래서 외국인을 주로 보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가 여기에서 잔잔잔잔 가고 있다가 여기서 갑자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빵 들어왔다가 들 털고 빵 들어왔다가 들 털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기 뭐예요? 박스권이 나왔죠. 그럼 얘가 그 전에 과거에 보였던 패턴과 좀 붕괴되는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면 고점 돌파할 때 여기를 지켜보는 겁니다. 빵 뚫어줄 때. 그럼 여기서는 바로 쫓아가서 먹을 수 있겠죠. 예약 매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자리에 미리 매수를 놓는다면 이걸 돌파할 때 매수가 자동으로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사줬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프로그램. 그래서 예약 매수로 돌파 자리를 보고 돌파를 해서 매수 체결이 됐으면 얘네들이 올렸는지를 보는 겁니다. 왜? 얘가 주력이니까. 외국인이 주력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줬느냐, 이 종목의 주력이 끌어올려줬냐, 세력이 끌어올려줬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침 또 기관도 같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 땡큐죠. 이해가? 그리고 여기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살짝 눌려요. 눌리는데 기관 안 팔죠. 외국인 살짝 팔죠. 근데 누적된 거래량은 늘죠. 누적된 순매수량은 늘죠. 여기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구간이었죠. 여기는. 그리고 빵 뚫어주는 예약 매수가 땅 체결이 돼요. 프로그램 매수 들어왔어요. 그냥 쫙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이렇게 계속 상승세가 나와주잖아요. 근데 얘가 고점을 못 넘어요. 외국인 순매수 누적이 전고점을 못 넘는다고. 그럼 이건 진짜 돌파예요? 가짜 돌파예요? 가짜 돌파죠. 그리고 심지어 기관도 전고점을 못 넘어. 요 고점에서. 얘는 넘었잖아, 가격은.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고점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비중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지. 느낌이 쎄하잖아. 끌어올려줘야 될 애가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끌어올려주는 힘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뭐 해야 돼요? 던져야죠. 이해가?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은 외국인의 순매수 누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고점 돌파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아직까지 한번 빵 하고 쳐주는 무언가가 없다는 얘기지. 그런데 지금 기관이 외국인이 팔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지. 왜 그런다고?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 코스피에서 자금이 분산돼서 코스닥으로 이전되고 있는 상황. 뭐야? 그럼 이때는 어떤 상황으로 판단해야 돼요? 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미쳐 날뛸 없어요. 그냥 흐름 보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지. 이해가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 분은 화면 두 번 톡톡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원래는 이 뒤에 있는 이 흐름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거만 이야기해도 시간이 빠듯하네.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얘가 지금 이 상황에서 돌파를 해줄지 말지, 그리고 왜 돌파를 못하고 있는지, 돌파는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호재성 재료 이후에 세력이, 외국인이 지금 현재 세력이니까 외국인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느냐를 보는 거고, 이 호재성 재료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상을 하는 거지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상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게 제가 주식을 보는 포인트입니다. 나도 뭔가 좀 배워봤다, 이거 보고 나도 깨달음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화면 두 번 톡톡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흔들림 속에서 어떤 식으로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장기 투자를 끌고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채팅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팅방 오시는 방법 영상 첫 번째 댓글을 보시면 링크 나와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채팅방이라고 메시지 남겨놓으시면 저희 텔레그램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누군가 사줘야 올라가는 겁니다. 이 주식의 본질이에요. 이 주식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호재성 뉴스는 결국 세력, 주식의 본질이 돈을 더 넣어줄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시장 분석이라는 걸 하는 이유, 그러니까 미국장이 어떻게 됐는지, 코스피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보는 이유가 결국 뭐예요? 이 돈을 가진 세력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로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서 좋다고 나쁘다고, 차트가 뭐 어땠다고. 솔직히 제 친구 중에 약 한 5천억 원 정도 굴리는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에 살고 있고요. 그 친구가 이야기하길, 나는 차트를 잘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차트 분석을 미친 듯이 해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로그램 매매도 한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 이 프로그램 매매를 입력해서 넣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매매도 외국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 있죠. 증권사, 지금 은행, 이것까지 이야기는 좀 그런데, 암튼 그 넣어주는 직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침에 쫙
들어오면 어디 운용사에서 얼마가 어디 종목으로 사야 되는지 가격이랑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프로그램에다가 넣어주면 그 프로그램이 알아서 돌아가면서 이걸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문이 이런 식으로 들어요. 오늘 중으로 두산에너빌리티 100억 매수해줘. 이런 식으로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오늘 장 중으로 100억을 매수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프로그램으로. 근데 보면 바로 쭉 100억이 들어가면 시장의 파장이 커지니까 나눠서 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그냥 나눠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황 보면서 수급 상황 보면서 나눠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얘가 주가 빡 빠지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쫙 하고 들어오는 경우. 원래는 이게 정상이거든요. 프로그램이 하방향으로 움직이면 얘도 같이 하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경우가 원래는 맞는데 얘가 이렇게 주가가 빵 튀는데 프로그램이 확 하고 매도를 하고 있다든가 주가가 확 빠지는데 프로그램이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건 뭐예요?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지. 그럼 얘네들은 뭐 그런 거 생각보다 싸졌네. 그러면 싼 값에 많이 사줘야지. 그냥 쭉 자금 집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주가 한번 빵 하고 박살났을 때 이때 있잖아요. 이날 주가가 쫙 빠지고 있을 때 제가 그때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프로그램이 매수해주고 있는데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밑꼬리 이렇게 달았던 거 기억나죠? 그 영상 나중에 한번 제가 찾아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계속해서 두산에너빌리티 여러분들 못 나가게 잘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 잘 보시고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것만 잘 생각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